네, 안녕하세요. 저희 작년에도 뵙고 작년에는 이제 구름바다 나선 인연이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읽어주시고 그 이제 뒤에 이어서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때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네, 되게 감사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제 젤리, 저는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는 젤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젤리로 네, 여기 이 자리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요거 해도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형상화한 캐릭터고요. 제가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네, 고양이 강아지 발바닥을 젤리라고 불러서, 네, 그 발바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젤리라고 이제 별명을 지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네, 교회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나가고 그리고 다른 이제 현장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교회 법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좀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설교 이야기를 듣다가 옆에 분과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좀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또 옆에 분의 이야기도 또 같이 함께 즐겁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은 최후의 만찬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시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이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되게 이제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귀에 인이 박히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로 사실은 되게 교회의 이 모든 게 다 이 메시지 안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실 이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좀 되게 되묻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사랑이 주제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사랑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를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는 사랑에 필요한 두 가지 이제 큰 토대가 있다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큰 토대는 바로 관계와 경계 존중입니다. 이 관계와 경계 존중 위에서 우리가 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고 경계가 뭐지? 경계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같이 정말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새신자분이 오셨다 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바로 이제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고 아까도 저희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작은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님의 가족과 정겹게 오른다라는 이 얘기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이만큼 되게 교회 공동체가 되게 가족 중심적으로 되게 친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를 되게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더 마음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편으로는 친밀해야만 하는 우리,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 또 이런 측면에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에서 되게 나를 되게 친밀하게 생각하고 되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를 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은 이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친밀함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중고등부 이제 청소년들에게 뭐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렇게 과한 이런 교회에 나와야지 하면서 학원 가야 돼요라고 하면은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지라고 하면서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서 뭐 친구 관계는 어떠니, 뭐 미래 장래 희망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 교회 어른들의 과한 친밀함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요거를 좀 교사 세미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잘 알려달라라고 부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교사 선생님들은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신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좀 애정을 표현한 건데 그걸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은 되게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날 친밀한 우리, 친밀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경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다친 사진이 있죠. 네. 병원에 이제 한 여자아이가 다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때려서 이제 다치게 된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그 애가 너를 좋아했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보호자분이,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 좀 정중하게 이제 편지를 쓴 게 이제 허핑턴 포스트라는 매체에 실리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려고 이제 좋아하나 보다라고 한 말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 아이의 보호자분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
모두가 다 자유와 존엄을 가진 한 명의 시민입니다. 그건 성서에도 나오고 헌법에도 나오고 인권 선언문 이런 데도 이제 다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인권뿐만 아니라 경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되게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경계는 그냥 이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이런 경계도 있지만, 물리적 경계도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경계도 있고 심리적인 경계도 있고 성적인 경계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개개인의 경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타셨을 때 누구는 이제 제일 끝에 앉으시고,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저 제일 끝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는 제일 반대편에 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잖아요. 지금도 앉아 계셨을 때 딱 옆 사람에게 딱 붙어서 앉지 않고 적당히 좀 떨어져서 어떤 물리적 경계를 지키면서 앉아 계시죠. 이 보이지 않는 개인 간의 경계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저기 보시면 나는 껴안기 정도,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할 때 이제 껴안는 분이 계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악수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누구는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정도로 나의 이 반가움을 표현하는 분이 계시고, 또 누구는 웃으면서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사람마다 이 경계가 다 다릅니다. 이 경계를 여기 보시면 이게 어린이들의 경계 존중 교육을 할 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몸에 대한 경계선도 내가 긋는다. 경계선이란 내가 편안한 상황을 내 스스로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긋는 것이다. 근데 사실 저희가 경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경계를 훅 하고 들어왔을 때 라고 되게 이렇게 낯설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없다면 남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할 수도 있고, 내가 내 경계를 모르고 남이 나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되게 이게 불쾌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다가 그때 너무 불쾌했는데 하면서 뒤에서 이후에 속이 이제 엄청 많이 상하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 경계에 들어갈 때 이제 동의를 구하게 되죠. 넘어가도 되니? 안 돼. 악수만 하자라는 식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데, 이 동의도 사실은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큰 곰이 작은 생쥐에게 당장 그 치즈 내놔라고 했을 때 생쥐가 나 이거 줄 수 없어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곰이 이제 몸집이 엄청 크고 사나웠다고 생각하니까 이 쥐는 동의하지 않지만 치즈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때에 성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힘의 차이, 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의 차이로 인해서 그 순간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유로 경계 침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의 경계를
알고 나의 경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 침범의 예시인데요. 어깨를 갑자기 주무르거나 툭툭 치는 경우 경계 침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경우 이것도 사람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경계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 경계 밖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하는 것도 좀 경계 침범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 이 나의 경계를 존중받아야 하며 타인의 경계도 존중해야 된다. 상대방이 경계를 침범할 경우 노 할 수 있어야 하고 노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아까 그 곰과 생쥐에 보셨죠?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야 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된다. 요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더 잘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위한 경계 존중과 관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더 잘 사랑할 것인가 4개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나 되기.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내 경계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 내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적인 자기가 되는 거, 나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나의 기준과 경험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과 상대의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 상대를 하나의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방문객이라는 시가 되게 상대를 이해하는데 되게 은유적으로 잘 표현된 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방문객 쳐보시면 되게 좋은 시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등한 관계, 수평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되게 불평등한 관계,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민주적 교회를 계속 실험하시고 계속 지향하면서 지금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럴수록 더 수평적인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과 문맥상의 힘의 작용을 살펴야 하고, 네,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 거절을 했을 때 거절을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거절을 수용하는 것도 되게 큰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의 언어를 바꿔보자. 그래서 외모에 대한 칭찬은 결국 평가를 기반한 거거든요.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세요? 하는 건 사실은 예쁘지 않음, 멋지지 않음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외모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들 중입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너가 제일 예쁘니까 이해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거 사실 다 칭찬이잖아요. 교회에서 되게 칭찬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은 옆에 분과 칭찬을 하는데 외모에 대한 언급을 뺀 칭찬을 3가지씩 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외모에 대한 언급 없이 상대방을 칭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한번 세 개를 연습해 보시고 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하는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좀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한번 옆에 분과 짝을 지어서 칭찬을 한번 하고 받는 게 진짜 어색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칭찬도 수용해 보시고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걸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몸을 되시는 뭐 이렇게 보다 작은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제 오늘 주제 정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쁘기도 하죠. 뭐를 해야 되나 일반적인 거 지금 한참 막 구축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녀들한테 100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 칭찬을 이유 쓰라고 내일 쉬세요. 아니 가야죠. 기차 타고 가요. 아 저희가 네 시간이 부족해서 이 뒤에도 몇 개 또 이야기 나누는 게 있거든요.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느낀 점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한 2분 정도만 아 이렇게 칭찬을 해봤는데 어땠다를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 어떤 걸 이제부터라도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걸 칭찬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제 칭찬을 연습해 보시고, 네, 칭찬을 연습하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연습도 네, 필요합니다. 앞에서 낯간지럽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되게 칭찬받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냥 칭찬해 주시면 칭찬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음은 경계 찾기를 잠깐 연습해 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의 경계를 알아야 타인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앞모습,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은 이거 예시인데 초록색은 누구든 접촉할 수 있는 신체. 노란색은 친한 사람만 접촉할 수 있는 신체. 빨간색은 나만 접촉할 수 있는 신체. 단 위급 상황 시 제외.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상시에는 초록색은 어느 부분인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 초록색은 어느 부분인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초록색은 어느 부분인지, 수련회 가서 막 레크레이션 하고 되게 친밀하게 있잖아요. 수련회에 갔을 때 초록색은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언제는 어디이고 언제는 어디다를 옆에 분과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민 1분 드리고 옆에 분과 이야기 나누는 거 1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색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크게 달라질 때가 있는지, 마음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 다 접근할 수 있는 나의 경우에 네네. 근데 또 여자분들하고 처음 만나는 거 카톡도 일단 나의 경우 나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내가 일단 좀 나는 엉덩이는 아니죠. 엉덩이는 그쵸. 물론 뭐 굉장히 어르신들 막 할머니들이나 뭐 그쵸. 친한 그쵸. 아주 친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쵸. 어깨나 등 같은 거는 원래는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맛배기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크게 뭐가 깨달음이 있었다 이러시는 분.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건 내 경계가 이렇게 다르구나. 상대방의 경계도 이렇게 다 다르겠구나. 그리고 경계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구나.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내 경계가 달라질 수 있구나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침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나는 경계 침범인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할 때 체크를 하는 건데,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이런 것도 경계 침범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어떻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거인이 뭐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방에 노크 없이 들어왔다.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동거인이 내 물건을 사용한다. 동료가 옆에서 내 핸드폰 화면을 본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한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서 내 어깨를 잡았다.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주면서 내 몸을 만진다. 교회 사람이 나의 연애 상태를 물어본다. 직장 동료 상사가 나와 애인의 스킨십 정도를 물어본다. 교회 직장에서 나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 칭찬을 한다. 교회 사람이 나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태그했다.
요새는 디지털에서도 경계가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친구가 교회 단체 채팅방에 보냈다. 교회 지인이 소개팅을 해준다며 내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다. 자, 들었던 이것들 중에서 어디까지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뭐는 이거는 좀 나한테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지를 잘 이렇게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절 수용 연습하기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독특한 형식의 그 설교 말씀 듣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 예, 안 집사님, 네. 예, 전도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부대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부대 내에서는 군무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성교육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성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그 잔소리 하다시피 계속 지휘관들부터 해서 외부 이제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각인이 되고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함부로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뭐 이렇게 대하거나 또한 남자와 같은 동료한테도 대할 때 그런 면들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4년 전에 그 대형 교회에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대형 교회 그 수련회를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쇼킹했던 게 그때 이제 그 대학생들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갔었는데 되게 자유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접촉하는 게 되게 자유스러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 만지거나 뭐 이렇게 안거나 이렇게 스킨십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제가 거기에 깜짝 놀라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밖에서는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성평등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는데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그런 곳에 이제 그런 기관에서 이제 하셨으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교회 내에서는 그런 교육들이 성교육이라든지 성평등 인식에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하면은 지금은 약간 그 반동성애 교육이 성교육처럼 이렇게 되게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고, 요런 반동성애 교육이나 순결 교육이 아니면은 아예 성 자체를 이렇게 그 공적인 담론 안에서 공적인 시간 안에서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대형 교회는 전혀 그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되게 좀 그 기존의 그 성폭력을 뭐 예방하거나 뭐 이런 쪽의 성교육은 전혀 네, 없고 다른 쪽에 그런 교육만 이렇게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목회자 성교육도 의무 교육화가 된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회자 분들이라도 좀 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운동을 하고 이제 그걸 법으로 집어넣어달라, 의무교육화 해달라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대형교회 안에서 그 성도 간의 성희롱 문제가 요새 되게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요 성도 간 성희롱 문제를 또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서 목회자분이 이거를 되게 가볍게 그 대하셔가지고 또 상처를 주고 그 이제 교회를 결국 이제 떠나게 하는 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요새 속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심각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대형교회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청년 한 명 이제 나가도 이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일부 교단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감리교도 하는 것 같고요. 그건 혹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의무인지, 의무를 예를 들면 이행을 안 하면 어떤 어떤 제재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교단 상황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 23년 올해 낸 저희 활동 보고서 책자에 한국 교회 이제 교단들 중에 성폭력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12, 1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감리교랑 뭐 기독교 장로회 예장 통합에서는 이제 목회자 성교육이 의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교단마다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집어넣어져 있고,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그 목사 안수 이후에 진급 과정에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예정하고 있는 그 회원들 교육에서 꼭 필수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받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가 안 되는 네, 그런 형식으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개 교회마다 그냥 좀 이렇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네, 받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 정도 또. 사회에서도 보면 직장 내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년마다 하나씩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회 어떻게 보면은 교회나 목사들이나 아니면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교육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는 건가요? 네, 의무적으로 그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교회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직장이냐 아니냐로 또 보는 시각차가 다 다르고, 네,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는 교회가 있고 가입이 안 되는 교회가 또 다르고, 그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도 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걸로 네, 알고 있어서, 이게 교단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제재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네, 실질적으로 법제화나 이런 거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혹시 더 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한번 더 여쭤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뭐지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실까? 다 끄떡끄떡 아시나구나. 예. 오늘 양환진 집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양환진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부자 될 것 같아. 그래서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환진 집사님 앞으로 바빠지시겠네. 오늘 요 광고 시간 후에 잠깐 직원회가 있습니다. 광고에는 빠져 있고요. 직원회 있으니까 잠깐 직원회 하고 오늘은 식사 없어요. 구역별로 나가서 이제 모임합니다. 김밥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언덕 북클럽 오락가락이 있고요. 요거 오늘과 연관된 얘기예요. 또 그 샬롬 페미니즘입니다. 한 10-30분씩 이렇게 참여해서 활발한 그 토론을 하고 있는데 무척 재밌더라고요. 이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여름 수련회 요 날짜 잘 보셔서 이제 휴가 기간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설교 말씀 있을까요? 아니 광고 말씀? 네, 없으면 되겠습니다. 예.